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난 한 남자. 이토록 폼나는 남자의 옆자리를 차지한 존재는 거북이? 거북이와 산책을 즐기는 남자 본 적 있나요? 어머 이뻐라. 온다. 의외의 광경에 사진부터 찍는 사람들. 다들 놀라는 모습인데요. 공원에 거북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문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설관에 이 거북이들은 대체 어디서 누가 데려온 녀석들일까요? 거북이 데리고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왔습니다. 어떤 거북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고요. 이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땅거북입니다. 이름하야 표본무늬 육지 거북이. 이 거북들의 주인인 남자의 정체는? 저는 이제 희귀한 동물을 좀 한 1000여 마리 이상을 키우면서 연매출 40억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희귀 동물로 갑부가 된 남자.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생소한 생김새의 다양한 희귀 동물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해 일반인에게 분양 중이라는데요. 파충류, 양서류, 절지류 이거 한 1200~1300마리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독특한 생김새와 매력의 희귀 동물로 반려동물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최재혁 대표의 성공담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 주택가. 30평 남짓한 매장을 가득 채운 사육장. 이곳에 어디서도 보기 힘든 희귀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물을 이제 분양하는 이제 그런 파충류 샵입니다. 1000가지 넘는 종류의 희귀 동물들을 1300여 마리나 보유하고 있는 갑부. 대중적인 반려동물보다 희소성이 높은 동물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 요즘, 파충류는 물론 양서류 그리고 절지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희귀 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희귀 동물을 접하고 원할 경우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갑부의 매장입니다. 얘 되게 이쁘다 얘. 크기도. 근데 얘는 책에서만 보던 희귀 동물을 직접 만난 아이들 관심이 상당한데요. 이것도 보실래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개구리 밥 먹는 모습. 먹는다.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따로 없을 정도. 봤어? 재밌지? 삼촌도 재밌어.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 도마뱀이 작고 귀여워. 조금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보니까 훨씬 좋아하는 것 같고 관심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어머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네.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어떡해 저 벌레는 어떡해 벌레는 이제 벌레 본연의 몫을 다한 거죠 이제. 일단 그러면 이 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니아들만 좋아할 줄 알았던 희귀 동물. 남녀노소 모두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밖에 외부에 나가는 영업직을 하다 보니까 뭐 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케어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거북이 키우시는 분 보니까 거북이는 뭐 나갔다 와도 딱히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반려동물을 좀 키워보고 싶어서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애기가 그냥 개미라도 키워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강아지도 키우기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양이도 그렇고 좀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전부터 육지 거북이를 좀 노리고 있었는데 이럴 바에 차라리 육지 거북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 레오파드 싸우기도 했는데 레오파드 거북이가 마음을 들어 해가지고 그걸 같이 사게 됐어요. 특히 갑부의 매장엔 희귀 동물 중에서도 더 희귀한 가치를 지닌 녀석들도 있다는데요.
얘는 이제 카멜레온 중에서도 이제 잭슨 카멜레온. 뿔이 있네요. 예, 그쵸. 나중에 경유할 때 되면 스쿼트끼리 이 뿔 가지고 막 싸우고도 그래요. 자, 바로 사라져 버리죠. 자, 들어가라. 오. 사막에 살던 도마뱀이라는데요. 샌드피쉬라는 종인데 샌드피쉬. 네. 샌드는 모래잖아요. 피쉬는 물고기. 모래에 사는 물고기. 습성이 신기한 동물도 있는 반면 외모가 빼어난 녀석도 있습니다. 이제 크레스트리 게코 도마뱀이라고 눈을 보시면 이렇게 속눈썹이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그 도마뱀 중에서는 거의 인기는 최강이고요, 진짜. 마치 인형 같은 속눈썹을 지녀 가장 인기 많다는 크레스티드 게코. 얘는 얼마 정도예요?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시작은 보통 되게 한 12만 원 선에서 시작을 하고요. 비싼 친구들은 한 1,500만 원. 크레스티드 게코 안에 뭐 이런 컬러도 있고 저런 컬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컬러가 이쁜 친구들은 그만큼 비싸요. 희귀 동물은 흔치 않은 색깔일수록 값어치가 높아지는데 그중 프라푸치노 색깔의 게코 도마뱀은 부르는 게 값이라네요. 저희가 가장 좀 위주로 이제 분양하는 친구는요, 육지거북이 친구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다 육지거북이들. 이 지금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체리헤드 레드풋이라고 이제 아마존에 서식하는 그런 친구들이죠. 또 보시면은 이 집 밥 달라고 지금 쪼르르 따라오는 애들. 얘는 이제 마지나타고요. 이 새끼들인 거예요? 그 새끼가 어떻게 보면 수명이 뭐 120년인데 이제 1년 살았으니까. 성격이 유순해서 인기 많은 육지 거북이, 또 겁이 많아서 인기 있는 녀석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지금? 어디예요? 여기요. 네. 여기 이제 파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따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땅속에 숨어 있네 얘네들. 이 친구 미야코니스토드 같은 경우는요, 이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낮에는 좀 숨어 있다가 밤 되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먹이 사냥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파고 들어간 흔적도 안 보이던데? 네, 근데 저 같은 이제 전문가의 눈에는 다 보이죠, 이게. 이렇게 희귀 동물 고유의 매력에 푹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데요. 가장 인기 많은 동물은 뭘까요? 저희 회사 기준 1등 거북이, 2등 도마뱀, 3등 뱀, 4등 이제 양서류, 5등 그 외에 이제 거미들. 인기 많은 종들은 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인기가 많아지려면은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번식을 잘하든가, 아니면 외모가 이쁘든가, 아니면 이제 얘들이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든가, 그리고 얘들의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는가. 좀 작게 자란 게 인기 많겠죠, 아무래도. 이런 이제 조건을 좀 부합을 해야지 수많은 이제 파충류들 중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또 자라면서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 키우는 재미가 있는 친구들도 있다는데요. 이제 알비노 태구라는 친구고, 이거 현재 지금 분양되는 가격은 498만 원 정도. 498이요? 네. 보시면은 이 알비노라고 하지만 지금 색깔이 좀 약간 좀 검은 색깔 무늬도 보이시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성체가 되면은 몸이 완전히 노래져요. 아, 어릴 때만 이렇게 검은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멸종 위기종인데다 선천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결핍된 알비노라 구하기 힘든 만큼 비싼 거죠. 어휴. 들어봐. 얘는 이제 블랙 드래곤이라는 친구고요. 어휴. 네. 어휴. 보시면 딱 봐도 이제 블랙 드래곤, 검은 공룡.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라. 등장부터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블랙 워터 드래곤. 아, 문에 아파볼게요. 와, 이거 공룡이다. 오, 아파. 맨정신에 사실 쉽진 않아요. 오, 지금 뼈가 아프네, 뼈가 아파. 근데 몸값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친구가 지금 분양하는 게 한 330만 원 정도 합니다. 마치 미니어처 공룡을 보는 듯합니다.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얘도. 여기 지금 매장에서 네. 가장 비싼 친구가 누구예요? 가장 비싼 친구라고 하면은 이제 친구죠.
이제 종 이름은 방사거북이라는 친구고요. 거북이가 제일 비싸요? 네. 좀 화려하죠. 얘는 지금 뭐 분양가가 얼마예요? 얘는 700만 원에서 한 750만 원 정도. 700만 원이요? 네. 등딱지에 있는 독특한 무늬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지 거북으로 손꼽히는 방사거북. 멸종 위기종이라는데요. 나중에 커지면 한 농구공만 해지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산란도 할 수 있고 이제 무늬도 굉장히 얘들 커지면 커질수록 화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사실 그냥 부르는 값이죠. 그때 되면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희소성 높은 희귀 동물의 수요가 늘며 매출액도 점차 증가했다는데요. 총 매출은 이제 한 48억 정도. 무려 48억 원. 그 2019년도 말부터 발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집 밖에 안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충류라는 이 동물을 키우는 거가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매출이 좀 급상승을 했죠, 갑자기. 다음 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갑부가 유독 반가워하는 이곳은 네, 오늘 제가 동물 좀 가지러 왔습니다. 어떤 동물이야? 뱀이요. 희귀 동물들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인데요. 직접 수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갑부는 최소 일주일에 2번은 이 업체에서 필요한 동물들을 받아가고 있다는군요. 얘는 불파이톤이요. 불파이톤이요? 예, 이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애들이고요. 공처럼 똘똘 만다 그래서 볼이라고. 어우 좀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무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네, 절대 안 물어요. 작년 10월까지 떠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애완 파충류 중 하나라는 공비단뱀. 온순해서 뱀이라는 편견만 버리면 꽤 귀엽다고 하는데요. 몇 마리나 데려가는 거죠? 우리 그 물건의 거의 50%를 가져가십니다. 지금 아마 파충류 업계에서는 탑일 거예요, 거의. 보통 이렇게 많이 안 가져가시나요? 다른 파충류 샵에서? 분들은 뭐 가져가야 뭐 10마리 내외. 근데 이 사장님은 뭐 보통 50마리, 100마리 단위. 뱀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크기의 상자에 잘 옮겨주고요. 아, 준비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네. 확인해 보시고 예. 문제 있으면 골라내세요. 새끼들이네요. 맞아요, 새끼죠. 눈 마스크란 것처럼 생긴 개구나. 네, 맞아요. 오늘 데려가는 동물은 몇 마리죠? 크레스트 게코하고 이제 뱀하고 해가지고 마리수는 한 140마리 정도? 140마리요? 예, 금액으로 치면은 한 200만 원어치. 저희가 매입할 때가.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동물을 대량 구매하는 것도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로 한꺼번에 많이 매입을 함으로써 매입가를 좀 이제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만큼 고객님들께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판로라든지 고객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잘 이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잘 분양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희귀 동물은 분양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없애고자 가격부터 낮춘 건데요. 처음에 내가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파충류를 키우고 싶은데 안 그래도 희귀한 애들이 비싼데 비싸게 살려고 하면은 소비자분들이 혹은 고객님들께서 키우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접게 되거든요. 아, 이거는 다음번에 그냥 여유 있을 때 사야겠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커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소비자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쪽에 좀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동물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요. 이거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으신 거예요? 네, 온라인에 저희가 사이트에 이제 올려야 되고요. 온라인 주문 들어오면은 이제 직접 가져다 드리던가 아니면 이제 방문하셔서 입양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작정 오는 손님보다 사진 보고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도 온도 같은 저는 얘도 좀 이 친구요? 이 친구 괜찮으세요?
몇 번이나 방문했던 손님이 마침내 육지 거북이 한 마리를 분양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국제적 멸종 위기종 2급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이제 사이테스라는 그 양도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발급을 해드릴 거예요. 환경부에 희귀동물 양도 양수를 신청해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양을 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할 때는 사이테스의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한 이제 입양자분들께 그 사이테스 서류를 양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테스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맺은 국제적 협약을 뜻하죠. 상업적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칩을 몸에다 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다 칩이 몸에 내장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북이에 관한 고유의 칩 번호입니다, 이게. 이 기계를 대면 칩에서 그렇죠. 이제 이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동물병원에 가면요, 이 칩을 보유한 그런 병원들이 많은데요. 딱 찍어 보시면은 칩 번호가 아마 나올 거예요. 멸종 위기종의 무분별한 분양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육자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시켜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고객님께서 끝까지 좀 잘 키워주셨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못 키우시겠다고 하시더라도 뭐 이렇게 유기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차라리 저희 쪽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주인한테 이제 분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처음 키워보는 건데 열심히 한번 잘 키워봐야죠. 네.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무거움을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려요. 제발 뭐 그러진 않겠지만 유기는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차라리 못 키우겠으면 저희한테 데리고 와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른 주인, 더 좋은 주인에게 더 분양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죠. 아무래도 희귀한 동물이다 보니까는 되도록이면은 좀 오랫동안 좀 잘 키워 주십사는 마음이 제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꼭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죠. 누구보다 희귀 동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최재혁 갑부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바로 사육장 꾸며주기. 동물들을 최소한의 복지가 확보된 적절한 사육 환경에서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세심한 배려와 준비,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야생 상태에 근접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데요. 이 사바나 모니터 도마뱀이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사바나 초원에 이제 간간히 자라있는 풀을 모형화를 했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묘목을 두 개를 겹쳐가지고 약간 은신처 겸 이 놀이터를 만들어줬고요. 이 도마뱀 친구들이 또 그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물그릇 안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넉넉한 목욕탕 하나 준비해줬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꾸민 게 아니네요. 다 이게 저의 이 머릿속으로 스케치를 하고 바로 지금 한 거죠. 갑부가 맞춤식으로 설계한 사바나 왕 도마뱀의 새집. 지나치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에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 이건 동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거북이나 도마뱀이나 뱀이나 얘네들도 이렇게 사육장 환경이 다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교목성 도마뱀 같은 경우는 유목을 좀 이제 잘 조화롭게 설치를 해서 키우게 하고, 사바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교목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육지와 유목 정도만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육지 거북이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나무를 타거나 이제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예 육지로만 세팅을 해주고요. 그 외에 다른 이제 장식물들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얘들이 살아가는데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위험해요, 장식물이? 예를 들어서 뭐 유목 같은 걸 세팅하면 얘들이 호기심에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뒤집어지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못 뒤집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조형물 같은 건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넓이보다 높이가 중요한 카멜레온에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고요. 굴 속에서 생활하는 뱀에겐 그에 적합한 사육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반려 경험이 없다면 모를 노하우.
갑부는 언제부터 희귀 동물을 키운 걸까요? 원래 키우기 시작한 건 10살 때부터 키웠고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이제 이게 직업이 제대로 된 거는 한 22. 희귀 동물을 키우던 취미가 직업이 된 건데요. 그 당시 때 이제 120, 130만 원을 투자해서 살가타 거북이 5마리 제가 가져왔어요, 그거를. 5마리를 가져와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사진 올리고 분양을 했죠. 분양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착착착착착 늘어난 거예요, 이제 이게. 얘네요? 이게 첫 시작이었어요? 네, 이때가 이제 진짜 딱 왔던 그 5마리. 걔네 얼굴 생긴 게 다 기억나요, 저는. 그 5마리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등딱지에 있던 그 패턴 하나까지 다 기억나요, 저는. 왜냐면 걔들이 근데 웃긴 게 그 당시 때 분양할 때 이 분양하기가 싫더라고요, 그 당시 때 또. 귀여우니까. 거북이 5마리로 시작한 사업은 10년이 지나 연매출 48억 원의 황금알을 낳는 사업체로 성장했는데요. 초기엔 주목받는 사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때는 이런 동물 쪽, 이 파충류 쪽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곳이 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국내 파충류 샵이라고 해도 한 10개도 미만, 10개도 안 됐거든요, 그 당시 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스스로 어렸을 때 동물을 키웠으니까 동물을 키운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있던 직업을 이제 포기를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5평 남짓한 지하 상가에서 어렵게 희귀 동물을 분양했던 재혁 씨. 하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업을 하면서 1년 내지 2년 동안은 결혼은 했지만은 집에다가 제가 생활비를 단 1원도 못 갖다 줬어요. 어쨌든 거기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니죠. 저는 이제 아예 무일푼을 시작했으니까 수익금이 생기면 투자, 올인, 용품? 네, 알겠습니다. 갖다 놓고 뭐 하다 보니까는 주머니에 보면 항상 200원, 300원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어디서 제가 치킨 한 마리도 못 사먹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매불망 이제 고객님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봐도 제가 좀 이상한 놈인 것 같아요.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여유와 행복은 누리지 못했겠죠? 안녕 꼬마들. 재혁 씨의 성공에 있어 희귀 동물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먹이 그릇 하나까지도 직접 설거지하는 정성이 있죠. 매일 닦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마리가 넘는 희귀 동물들을 보살펴야 하다 보니 의외로 갑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밥은 안 챙겨도 희귀 동물들의 밥은 챙기는 다정한 갑부. 그나저나 매일 주는 먹이 양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먹이값만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이요? 야채만. 그러면 이름 다 합치면은 한 3, 40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공룡에도 채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있듯이 파충류와 양서류도 채식과 육식 그리고 잡식으로 식성이 나뉜다고 하는데요. 사료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양 성분이 먹이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성에 따라 각종 채소들과 곤충을 먹이로 공급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유의 습성에 따라 먹이 사냥하는 모습에서 저마다의 생존법도 알 수가 있죠. 파충류, 양서류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먹이를 사냥하는 희귀 동물도 있다는데요. 멋진 포즈로 맞이하는 녀석, 전갈입니다. 뭐 이게 독 있고 이런 건 아니죠? 독은 당연히 있죠. 독 있어요? 전갈이 독이 없으면 전갈이 아니죠. 그 가재죠, 가재. 혹시 빅기사님한테도 그 요금 많이 독주입. 우와. 보죠.
무시무시한 독침 속. 어휴, 키우기에 무서운데요. 진짜 근데 정갈은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아요 진짜. 정갈 키우시는 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막 전갈하면은 얘는 뭐 사람을 죽일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막 사람 쏘면 막 사람 막 죽을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강한 독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은 그런 애들은 뭐 아예 상업적 유통은 절대 안 되는 친구고요. 이제 요런 정도의 애들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벌꿀, 꿀벌 이제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1000마리가 넘는 희귀 동물들마다 건강 상태를 살펴가며 먹이를 챙기는 일이 고될 법도 한데요. 정작 갑부는 그렇지 않답니다. 가장 큰 거는 얘들을 키울 때 이제 먹이를 줄 때가 가장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키우기 위한 이 사육 환경을 꾸밀 때가 또 재밌고요. 세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이제 키우면서 이제 번식을 했다는 거예요. 번식을 한 그런 재미. 가장 큰 재미는 제가 보기엔 이 먹이를 주는 재미인 것 같아요. 먹이를 주는 거? 네. 저도 이제 실제로 이 먹이 주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먹이를 한번 주게 되면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재밌으니까. 갑부처럼 희귀 동물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에게 이곳은 각종 정보도 교환하며 필요한 용품도 구매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도 한다는데요. 바닥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UVB 램프. UVB 램프는 너무 종류도 많고 일단 물품들도 너무 다양하고 해서 초보자가 와도 크게 고민 없이 필요한 것만 쏙쏙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이 커졌다 해도 아직은 희귀동물 용품 판매처가 드물다 보니 손님들 편의를 위해 팔게 됐다는 용품들. 파충류를 키우기 위한 이제 사육 용품들이고요. 저희가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량으로 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죠. 최적의 사육을 고민하는 손님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시작한 일이 있답니다. 여기 박스들은 다 뭐예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그 물류 창고 및 이제 택배를 발송하는 센터고요. 이 용품들은 전부 다 이제 파충류를 키우기 위한 사육 용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택배 상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 정도. 이야, 부피가 큰 용품도 보이는데요. 이건 뭔데 손수 제작하는 거죠? 동물을 이제 분양함으로써 동물 이제 살아가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집도 저희가 직접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씨가 가장 신경 쓴다는 사육장 제작. 동물별로 크기와 습성에 따라 맞춤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희귀 동물에 대해 잘 아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데요. 핫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따뜻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가운데는 이제 UVB 램프가 들어갈 건데, UVB 램프란 건 이제 뭐냐면은 사육장에 얘들이 원래 얘들이 자연 상태에서는 햇빛을 보면서 이제 비타민 D3 이제 광합성을 하거든요. 근데 사육장 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태양을 볼 수가 없으니 그 태양의 역할을 하는 그 램프가 있어요. 얘들이 직접 햇빛을 보고선 광합성을 하지 않아도 그런 이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걸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희귀 동물들은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서 적응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햇볕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 주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동물용 사육장 전용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다른 회사 제품보다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개발하게 된 제품이에요. 뭐 어떤 점을 보완한 거예요?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는 릴레이 시에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이제 파충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레이가 돌 때 딸깍딸깍하면 놀래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 소리를 아예 없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 동물들이 그 소음적으로 예민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온도 조절기는 하루 종일 켜져 있으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는 소음을 갑부의 아이디어로 없애버린 것. 정말 편안해 보이네요. 희귀 동물의 불편함을 섬세하게 알아채고 반영해서 제작하니 찾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요. 거의 대부분의 용품을 손수 제작하다 보니 갑부의 손도 성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손 많이 상하셨는데요? 드릴질도 하고 뭐 지게차도 타고 뭐 무거운 짐도 옮기고 하다 보니까는 뭐 긁히고 피나는 건 뭐 자주 있는 일이죠. 아니 그 장갑 좀 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게 저는 이 사육장 만들 때 진짜 장갑은 절대 안 끼고 웬만하면 그냥 손으로 하는 스타일. 왜냐면 그 손으로 해야지 또 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피부로 직접 닿아야지. 누가 뭐래도 재혁 씨에겐 영광의 상처라고 하네요. 바쁘가 진심을 다해 만든 사육장은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희귀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겠죠? 제품이 나오고 아니 그런데 이번에 또 무슨 용품을 만드나 했더니 사육장보다 제작은 쉬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갑부의 노하우가 집약된 작품이라네요. 저희가 뭐 사육장도 만들고 뭐 다른 것도 만드는데 이제 용품 같은 거, 물그릇, 먹이그릇, 은신처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면은 국내에서 판매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외국에 수출도 보내기도 하고요. 아 수출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만들고 있죠. 이건 뭐예요? 소형 이게 파충류나 절지류들이 사용하게 될 물그릇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물그릇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여기가. 네. 딱 바닥에 박아서 고정돼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돼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파충류 먹이 그릇이에요. 특히 육지 거북이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짧잖아요. 네. 다리가 짧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좀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좀 사용하기 좀 많이 힘들다는 말이 많아서 그래서 높이가 낮은 제품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게끔. 손님들 대부분이 처음 희귀 동물을 분양받을 땐 잘 몰랐지만 막상 키우고 보니 예쁜 디자인보다 동물들의 생활 방식과 생존에 이로운 디자인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작 규모가 커졌다는데요. 물그릇, 먹이그릇, 뭐 은신처, 뭐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한 150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용품만으로 그러면 얻는 수익이 꽤 많이 나오고요. 동물 빼고는 다 이제 용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예, 한 30에서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 매장 4곳에서 얻는 수익 약 30억 원과 온라인 용품 판매 18억 원을 합쳐 희귀 동물로 연매출 48억 원을 이뤄냈습니다. 활짝 핀 꽃처럼 누구보다 아름다운 황금기를 맞이한 요즘이지만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재혁 씨. 오늘도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사료하고 영양제 파충류 그거 이제 잘 개발이 되고 있나 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지금. 무려 2년을 공들여 제작한 최재혁 갑부표 희귀동물 사료라는데요. 차별점이 뭘까요? 이건 이제 멀티비타민이고요. 복합적인 여러 가지 비타민을 잘 먹어야지 건강을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예, 이게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희귀 동물을 키우는 손님들의 요청에 사료 개발까지 나서게 된 건데요. 맛있어요. 사람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손님들의 의견과 본인의 노하우를 합쳐 만들었다는데 누구 먹일 사료죠? 찍어보기 사료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배합하면은 이제 이게 쫀득쫀득한 이제 그 파이처럼 되는 파이입니다. 사료는 무조건 고체 형태여야 한다는 발상을 바꿔 가루로 만든 다음 물에 섞어서 떡밥처럼 만들어 섭취하기 쉽도록 바꾼 게 갑부의 아이디어. 기존에 그럼 이런 타입의 사료는 없었어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네, 없습니다. 국내는 완전 처음이고요. 복지거북이 사료가 보통 플랫 타입 같은 경우는 알맹이인데 좀 딱딱해요. 왜냐면은 건조해야지 이게 제품 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먹이기 전에 한번 물에 불려서 먹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에 불리고 좀 기다리고 그렇게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급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서 물만 타면은 걸쭉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파이처럼 쫀득쫀득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먹기 쉬운 거죠.
희귀동물 사료 제작이 생소해서 개발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데요. 처음에는 파충류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굉장히 발주 단위가 작진 않거든요. 근데 파충류가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싶었는데 웬만한 강아지 고양이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료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친 갑부. 오늘 샘플 받아가시는 거세요? 네, 샘플 이제 받아가는 거고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네. 근데 또 가서 이거 또 테스트도 해보고 하시나요? 그러면? 테스트는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뭐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이제 뭐 매니아 분들한테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오매불망 기다리며 희귀동물 사료 완성하느라 고생도 했으니 휴식을 즐겨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 가시는 거세요? 서울 아니고요. 이제 저 여기 전주 온 김에 완주 온 김에 해가지고 저희 그 대전에 매장이 있거든요. 대전 매장 한번 좀 들렸다 가려고요. 최근 타 지역에도 매장을 차렸다는 갑부.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준차가. 어려운 건 없었고. 일 너무 재밌습니다. 맞아. 일은 항상 즐겁게 해야 돼. 하루하루 흐뭇하고. 맞아.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맞아. 인간은 행복해야 돼 기본적으로. 직원들도 희귀동물을 애호갑니다. 누가 맡아서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여기는 이제 저 어렸을 때 알고 지내던 형님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여기 점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작년 11월에 오픈한 매장이지만 희귀동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곧 매장 확장도 앞두고 있다는데요. 이 매장에서도 1000마리가 넘는 다양한 희귀동물들을 분양하며 희귀동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너 들어와 있어. 야. 요즘에 손님들 많이 오시나요? 엄청나게 많이 찾고 계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파충류가 예전에는 좀 음지에서 키웠다고 하면은 지금은 파충류를 거의 개 고양이만큼 많이들 찾으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여 팀 정도도 오세요. 지방에도 매장을 차린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입양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매장에도 많이 방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에다가 이제 매장을 내려고 결심했고 그렇게 이제 실행을 옮겼죠. 지역 순방을 마치고 마침내 귀가한 갑부. 강희요. 얘들아. 아이고 토끼 같은 자녀들이 반겨주는 스위트홈이네요. 집에 빨리 오시고 싶겠어요. 네, 빨리 오고 싶죠 항상. 안녕하세요. 재혁 씨를 열렬히 반겨주는 아이들과 아내 김채아 씨. 21살에 결혼해 지금까지 재혁 씨를 지탱해주는 존재죠. 소라에서 청국장은 예술이다 이거 진짜. 뭐가 예술이야? 청국장. 남편분은 이렇게 퇴근하면 평소에 몇 시에 이렇게 들어와요? 거의 12시? 집에 오질 않아서. 거의 잠만 자고 나가시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아빠 오늘 일찍 오신대 이러면 안 오시잖아요. 최재혁 갑부의 소중한 보금자리. 그런데 희귀동물들이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대표님 집에 오면은 동물들 많을 것 같았는데 없네요. 원래 많았는데 애기들이 태어나고 나서 다 뺐죠 저희 가게로. 너무 많았었어요.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어요? 왜요? 제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12시에 들어오니까. 저도 제가 많이 했죠. 내가 많이 했지. 뭘 했어? 내가 많이 했지. 뭘 했어? 너는 소통만 했고. 웃기시네. 가게로 뺐을 때 어땠어요, 애들? 참.
말은 이렇게 해도 재혁 씨의 희귀동물 사랑을 다 알고 감싸준 아내랍니다. 신랑이 전역하는 날 청계천에 가서 거북이를 구경하러 갔어요. 전역하는 날. 그래서 뭐지? 왜 데이트를 하지 않고 청계천으로 같이 했던 추억이 있어요. 무일푼으로 시작한 재혁 씨에게 아내 채아 씨는 그야말로 내조의 여왕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보겠다고 해서 사실은 망해도 되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봐. 사실 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기왕 망할 거 빨리 망해보자 싶어가지고. 22살 매장도 없어 집에서 시작한 희귀동물 분양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하는 거를 개발도 하고 뭐 재료가 있으면 그걸 다 사다가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계속 책을 사서 막 공부하고 영상도 계속 그것만 보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로 하면 뭔가 되지는 않을까 싶긴 했어요. 사실 재혁 씨가 희귀동물을 키우는 일이 직업이 된 건 어쩌면 생애의 가장 큰 아픔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한 18살 때 그때 당시 때 18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때 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때 이 동물을 좀 보면서 좀 그나마 좀 마음을 좀 위안을 좀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와 영영 헤어지게 된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재혁 씨. 사고를 해가지고 뭐 돌아가셨는데 뭐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진짜 밖에 나가기도 싫었고요. 혼자서 씻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 공포가 오거든요. 이거 갑자기 공황장애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막 슬퍼지고 막 무섭고. 아버지의 부재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된 재혁 씨. 가장 힘든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건 놀랍게도 희귀동물이었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그 친구랑 자전거 타고 이제 전국 여행을 한번 했어요. 전국 여행. 일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그때 또 가면서도 이제 뭐 도마뱀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는 애들 관찰하고 뭐 개구리도 보고 좀 그러면서 좀 제 나름대로 좀 치유를 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치유를.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키우던 희귀동물들을 어느덧 가족처럼 여기게 된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오늘 재혁 씨가 찾은 이곳은 서울에 차린 희귀동물 매장. 와, 안녕하십니까. 동물 왔어. 야. 여러분 건강에 앵무새 겸 파충류 이제 카페입니다. 카페 겸 샵. 이곳은 사실 희귀동물들을 만지면 안 되는 규칙을 띠고 운영 중인 갑부의 신개념 매장입니다. 낯선 희귀동물을 만지기보다 눈으로 관찰하고 탐구하며 서로 교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이죠. 이쪽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앵무새 친구들이 이제 좀 축양이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앵무새가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애들이 한 50마리 정도? 네, 그럴 정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앵무새들이 많네요. 섣불리 동물을 키우기에 앞서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손님들.
앵무새 요새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자꾸 키우자고 하는데 자신은 없고 하니까 일단 카페 방문 먼저 해서 좀 보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지금. 근데 왜 앵무새를 키우고 싶어 해요? 귀엽고 이쁘고 좀 말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엄마 지금 조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매장을 마련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이 새로운 거를 좀 시도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앵무새도 어렸을 때 좀 많이 키웠기 때문에 앵무새와 파충류, 가 이제 만나면 좀 어떻게 될까 해서 그렇게 이제 오픈을 한 취지도 있죠. 다음 날 갑부를 만난 곳은 희귀동물 축양장. 한 도마뱀을 안고 다른 녀석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듯 열심히 관심을 끄는 모습인데요. 번식할 때가 돼가지고 애들 좀 짝 좀 지어주려고요. 녀석의 이름은 턱수염 도마뱀. 번식기를 맞아 소개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턱이 까매졌죠. 원래는 이렇게 까맣지가 않고 이제 약간 좀 뭐 허옇거나 아니면 약간 뭐 주황빛을 띠는 원래 그런 컬러지만은 이게 번식기 때가 되면은 턱이 까매집니다. 수컷 턱이 새까매진 걸 보니 번식기가 맞네요. 어서 합방시켜줘야죠. 암컷이 팔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순종의 표현. 네. 까딱까딱하는 게 이제 난 너와의 뭐 할 준비가 돼 있다. 순식간에 눈이 맞은 비어디 드래곤 커플. 둘만의 시간엔 빠져줘야죠. 도마뱀들이 번식에 성공할 경우 이처럼 알을 낳게 되는데요. 이 작은 알이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라고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짝짓기가 해서 나온 이제 알이에요. 도마뱀류의 알은 부화할 때 특징이 있다는데요. 좀 재밌는 게 이 파충류 친구들은 온도가 낮으면은 부화 기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암컷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은 부화 기간은 짧지만은 수컷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도에서 한 24, 5도까지가 암컷 존이고 그 다음에 한 26도에서 32도 사이가 수컷 존이에요.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희귀 동물을 공들여 번식하고 부화시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재혁 씨. 짝짓기를 했을 때 됐다. 그 성취감. 되게 즐거운 거죠,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사실 이런 거를 쉽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좀 이 스릴, 긴장감, 그런 게 좀 저를 좀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재혁 씨의 열정은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라서 좀 취미생활 좀 하려고요. 최재혁 갑부의 은밀한 취미생활 따라가 볼까요? 아니, 이 허허벌판에서 무슨 취미생활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대전 매장의 점장님까지 합류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생태계를 또 보는 거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국 방방곡곡 기회가 되면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 보이는 갑부의 생태 탐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원래 두 분 이렇게 자주 다니세요? 자주 다니죠. 저희는 그 전에 뭐 단양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런 체험 같은 것도 하고요. 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안면도 가서 이제 스마일 크랩이라고 이제 도둑개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많이 보러 다니고 자주 다닙니다. 근데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저쪽에 가볼까요? 저쪽에 뭐 있어? 네. 맞다. 있다. 저기 있어요. 찾다. 휴일까지 반납하고 갑부가 찾은 것의 정체는? 맞다. 있다. 저기 있어요. 찾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올챙이로 지금 변태가 됐네요. 올챙이 유생이에요 유생. 유생이란 게 뭐예요? 알에서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죠. 그리고 이 종류는 지금 산개구리로 보입니다. 산개구리. 이거 두꺼비 아니다. 이거 다 두꺼비 아니에요 지금 이거. 끈처럼 이어진 거, 일자로 끈처럼 이어졌죠 이거. 일자로 이어진 것들. 네. 이게 두꺼비 아니에요. 근데 신기 저도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우리가 두꺼비가 진짜 보기 힘든데. 동물을 알아가고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재혁 씨. 저 나중에 돈 좀 많이 모아놓고 이게 산이랑 이게 물 좀 있고 그냥 초원 같은 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제가 키우는 동물들 다 데리고 온 다음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희귀 동물로 새 인생을 살게 된 재혁 씨의 목표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물을 분양하고 있지만 그때는 동물을 분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희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공까지 거머쥔 재혁 씨를 응원합니다. 알파룸에서 오메가룸까지 공간의 진화는 계속된다. 너무 활용적이고 편한 것 같아요. 저희 설명만 드리면 그대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진짜 내꺼인 것 같아요. 황금 손을 가진 이 남자가 떴다 하면 곧 눈앞에 펼쳐지는 꿈의 공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간술의 모든 것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